몸이 하는 말을 잘 들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지만 제각각 주장을 할 때도 있는데요. 그때는 마음이 아니라 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면 좋은데 때로는 삐걱거릴 때도 있죠. 몸은 지쳐서 쉬고 싶어 하는데 마음은 조금 더 하자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요. 몸에서 배꼽시계가 울리는데 마음은 일부터 하자고 하고요.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바쁘니 병원은 다음에 가자고 속삭이잖아요. 이렇게 마음에 휘둘리면요, 10중 8구 탈이 납니다. 몸과 달리 마음은 욕심이 많기 때문인데요. 세상이 욕심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몸의 건강을 잃으면 마음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마음에만 귀 기울일 것이 아니라 몸의 신호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이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몸이 더 이상 못하겠다고 불평할 때 마음이 하나만 더 하자고 욕심을 낸 덕분에 근육을 키울 수도 있고 실력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욕심이 지나치면요, 문제가 됩니다. 몸의 상태를 살펴가면서 욕심도 내야 하는데 몸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욕심을 내면 몸도 마음도 다 같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무리해서 운동을 하다가 허리나 무릎을 다치게 되면요,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잖아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휘둘릴 게 아니라 몸 상태도 잘 살펴야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면 야식을 줄여야 하고요. 눈이 침침하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몸은 탈이 났을 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하나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데요. 100년을 잘 사용하려면 평소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8월 30일 수요일이에요.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출석 체크 간단하게 먼저 하고 잠시 후에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연님님께서 오셨네요. 아무튼 백중날 축원드리며 행복 주는 아트송디님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3572님께서 중랑천 걷기 운동하면서 아무튼 트로트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예쁜 밤하늘과 가로등이 빛나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너무 예쁘네요. 비가 안 오나 봐요. 9750님께서 밍바라기님께서 오늘도 쏭하 해주셨고요. 마리오 델 모나코님께서 나이가 드니까 진짜 몸의 말을 잘 들어야겠더라고요 해주셨고요. 오보쟁이님께서 쏭디님 쏭아 안녕하세요. 아트 출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진짜로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곧 가을이 오네요 하셨어요. 지금도 저는 벌써 가을이 성큼 온 것 같아요. 에어컨을 안 틀어도 이제 제법 선선하더라고요. 오보쟁이님께서 오늘도 본방사수합니다 해주셨어요. 유주님께서도요. 안녕하세요 쏭디. 날이 선선해지네요.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해주셨고요. 처사법정 온양온천님께서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출석합니다 해주셨습니다. 1712님께서 몸은 정신을 지배해도 정신은 몸을 지배 못해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정말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하다가 스턴트 대역을 썼어야 되는데 욕심을 부려서 그냥 제가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6개월이라는 시간을 재활로 소비를 했어요. 대역을 썼더라면 더 그림도 멋지게 나오고 했을 텐데 참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다 그게 망쳐버린 일이 됐던 것 같아요. 또 건강이 그만큼 이제 인대가 끊어져서 잘 못 걸으니까 모든 것에 다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멋진 왕자님께서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송디님은 저녁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커피 타임도 자주 하시고요. 먹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랍니다 해주셨어요. 저 오늘 목소리 굉장히 힘있지 않아요? 제가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왔거든요. 4090님께서도요. 오늘도 출첵여 안녕하세요 해주셨고요. 영천 영서화님께서 아무튼 트로트 들어왔어요. 우중 강변 운동하면서 출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샘물님께서도 오셨어요. 송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멀리서 출첵을 해주셨네요.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해주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어요. 허클베리핑님도 오셨네요. 오늘도 아무튼 송디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왔어요. 송아, 송디님 저도 출석 체크합니다. 연희님께서 교수님 노래 사연 해설 항상 감사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교수님 기다리고 계시니까요. 광고 듣고 빨리 모셔보도록 할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청춘에서 108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 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오늘은 교수님께서 노래 선물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노래 신청보다는 서로 소통하는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 드릴 겁니다.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 태클.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교수님 이제 정말 가을인가 봐요. 이제 참 서서히 선선해졌어요. 가을이 오고 있죠. 네, 오늘 교수님 패션도 가을 같아요. 그래요? 아직은 여름인데요. 그래요? 체크 남방으로 네. 이렇게 줄무늬 남방으로 네. 너무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근데 남부지방으로는 아직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참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비 오늘 내일 중이면 다 그칠 것 같던데요. 네. 태풍이 또 안 오겠죠? 지금 태풍이 개, 오고 있는데 몇 세 개 개가 오고 있는데 있다고는 우리나라로 하는데. 올지는 아직 잘 모르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럼 좋죠. 네. 그러니까요. 찐님들께서 교수님 반갑다고 댓글과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요 대백과 오늘 어떤 노래 혹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어저께 그저께 우리 또 가요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네. 임종임 씨라고 네. 와일드캐츠의 그 임종임 씨가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 분의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임종임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어린 나이부터 71년도부터 활동을 하셨으니까 71년도부터 동남아 쪽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죠. 네. 그룹을 결성을 해서 동남아 홍콩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70년대 이제 후반 돼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79년대 이제 와일드캐츠를 결성을 해서 이제 발표한 곡이 우리가 흔히 다 짜라라 짜짜짜
네. 알고 있는 네. 네, 마음 약해서죠. 아. 네. 근데 이 노래를 발표하신 거 보면 원래 그렇게 맨날 락을 하고 뭐 재즈를 하고 하시던 분이 네. 사실은 이거는 뽕기가 상당히 많은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곡을 발표를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이 노래를 발표했던 그 오아시스 레코드사 사장님이 이런 비슷한 곡을 저보고 써달라고 한번 예전에 그러셨던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곡을 쓰신 분은 우리나라 사실은 트로트 작곡가의 대표적인 분이시죠. 네. 김영광 선생님이신데, 뭐 김영광 선생은 원래 히트곡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김영광 선생은 뭐 남진 씨 노래, 남진 씨 울려고 내가 왔나. 그다음에 뭐 나훈아 씨 사랑은 눈물의 씨앗. 대표적인 곡들이잖아요, 대부분. 그다음에 이수미 씨 여고 시절. 그다음에 뭐 태진아 씨 노래는 거의 다. 네. 뭐 선희의 가방. 그다음에 뭐죠? 노란 손수건,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이게 다 뭐 그렇고 그다음에 또 주현미 씨 노래 짝사랑 뭐 등등 뭐 너무 많은 히트곡을 내셔서 네. 뭐 어떤 분이 꼭 했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락밴드 거를 하셨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 김영광 선생이 처음 데뷔하신 곡이 키보이스의 정든배예요. 그러니까 그룹으로 원래 시작을 하셨던 네.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트로트로 가신 분이어서 그 그룹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갖고 계신 분인 거죠. 그래서 이 마음 약해서를 발표를 하셨는데 네. 이게 처음에 마음 약해서를 낼 때는 이렇게 잘 될 줄 몰랐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재미삼아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대박이 났다고. 그래서 온 국민들이 그냥 짜라짜짜짜를 외치게 만들어놨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활동을 하시던 임정임 씨께서 암 투병을 한동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시다가 어제 그제 세상을 떠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네. 그래서 이분의 노래를 우리가 또 나중에 듣기야 듣겠지만 그래서 한 번쯤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네. 오늘 와일드캐치의 마음 약해서를 제가 골라봤습니다. 근데 이 와일드캐치라고 뭐 알지 않고 들고양이들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 맞아요. 이유는 아시죠? 잘 모르시나? 네. 그 이유는 70년대에 한글 장려 그러니까 이제 외국어 쓰지 마라. 그래서 모든 그 그룹이나 가수들 그 명칭을 다 바꾼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니걸스라고 있었는데 토끼소녀. 네. 네. 그다음에 어니언스라고 왜 그 양파들 뭐 이렇게 네, 다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때 와일드캐츠도 와일드캐츠는 영어니까 네. 그래서 들고양이들로 바꿔서 들고양이들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네. 많은 분들께서. 네. 네. 취생몽사님께서 어렸을 적에 짜라짜짜 많이 따라했던 기억이 나네요 해주셨고요. 오보생이님께서 나도 마음이 약한 게 너무 피곤해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7033님께서 김명광 이분은 이수미 씨의 내 곁에 있어줘 맞습니다. 노래도 네. 만드신 거로 아신다고. 아니 뭐 히트곡을 다 말씀드리려면 이 방송 끝날 때까지 말씀드려야 네, 돼요. 엄청 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그런 문자들도 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712님께서 슬픈 가사인데 참 멜로디는 즐거운 느낌이 나서 참 독특하다고. 원래가 노래를 우리가 이제 노래를 만들 때 네. 슬픈 가사는 오히려 빠르게 써요. 빠른 템포로 쓰면 더 슬퍼요. 사실은. 근데 그냥 막 들을 때는 모르는데 네. 가사를 음미하고 들으면 사실은 더 슬퍼지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 슬플 때 오히려 안 슬픈 척, 네. 신나는 척 하는 거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아요. 네. 오히려 슬플 때 우는 모습보다 슬픈데 그렇죠. 애써 웃는 모습이 더 슬픈 그런 그런 느낌인가 거예요. 봐요. 예. 네.
지금은요, 음악으로 위로와 응원을 보내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 말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601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교수님, 우리 어머니는 벌써부터 추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안 오던 버릇이 들어서 그런지 코로나가 끝나고도 이상하게 명절에 다 모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도 올해는 연휴가 길어서 다 모일 수 있겠지 기대하고 계셨는데요. 둘째 동서가 큰아이가 고3이라고 못 온다고 하네요. 1박 2일이라도 잠시라도 다녀가면 좋을 텐데 아이 컨디션 조절 잘해야 한다고 내년에 오겠다네요. 아이 때문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머니가 사시면 앞으로 얼마나 사신다고 싶어서 참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그렇습니다. 교수님 노래 들으면서 서운한 마음 녹여봐야겠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답답하죠. 네. 근데 저는 이 분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네. 또 사실은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것이 뭐를 돈 많이 드리고 뭐 사드리고 사실 그게 효도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자주 찾아뵙고 네. 그 앞에 같이 식사라도 한번 같이 하고 네. 뭐 비싼 거 안 먹더라도 네. 그것이 사실은 효도인데 참 자식들은 그런 걸 참 못해요. 네. 예, 참 힘들죠. 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고3이 정말 중요한 시기는 맞지만 하루 이틀 공부 뭐, 안 한다고 해서 아니 그거 제가 해봐서 아는데요. 열흘까지 쉬어도 돼요. 네. 큰 오히려 문제 없습니다. 네, 오히려 더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네. 아이들한테도 환기가 되고 아니 좋을 것 그리고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걸 네. 알겠어요. 그 아이들한테 교육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네. 잘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공부는 인성교육이거든요. 네, 그럼 맞습니다. 인성교육은 가서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 한번 얼굴 한번 뵙고 인사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껴안고 웃는 것이 네. 더 큰 공부예요. 네. 사실은 공부라고 그래서 정말 공부하는 것이 그 숫자 몇 개 더 외고 네. 그 뭐 단어 몇 개 더 외운다고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인생은 그렇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네. 직장 생활을 나중에 하더라도 인성 좋은 사람이 잘 살아남고 잘 하지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네. 소용없어요. 네. 맞아요. 음악회도 마찬가지예요. 음악하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그 작곡 사무실에 가면 꼭 써붙여 있는 게 있었어요. 네. 액자로 붙여놨었어요. 네. 다. 가수가 되기 전에 인간이 되라. 네, 그 정말 중요한 얘기거든요. 네. 네,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는데 네. 노래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가수면. 당연히 노래를 잘해야 되고. 근데 그거에 못지않게 더 중요한 거는 인간이 돼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인간이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게 그런 거 하나하나 정을 한 번 더 받고 정을 한 번 더 주는 것이 네. 오히려 살아가는 데는 더 큰 도움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맞는 말씀 같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그 할머니를 대할 때를 보면 막 쭈삣쭈삣하고 저 할머니 싫어 이러는 애들을 보면 항상 부모님 영향이 크더라고요. 그렇죠. 할머니 좋아 이런 것도 네. 부모님께서 어떻게 인지를 시키고 하느냐에 따라 참 다른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 달라요. 부모가 주는 사랑과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는 사랑이 정말 다르거든요. 부모님은 야단치고 때리고 훈계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네. 주시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애들은 정말 밝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잘 될 확률이 높아요. 예.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와, 저도 사실은 할머니 손에 좀 자랐는데 아유, 그거 아주 밝아 훌륭한, 보이니까. 예,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인가 봐요. 예. 밝고. 신기합니다. 아무튼 조금 더 생각을 잘 해보시고 좀 설득하셔가지고 좀 내려오게 하면 좋은데. 근데 그게 그 나이 때 그때에 본인에 닥쳤을 때는 참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저도 잘 못해요. 네. 맞아요. 누구나 다 알지만 네. 꼭 내일로 다가오면은 뭐가 옳은지는 아는데 네. 그 옳은 것을 실천을 못하니까 그게 네, 문제죠. 네. 맞습니다. 혹시나 이 기간에 잘 해가지고 또 아이가 또 공부를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희망이 또 맞게 되는 것 같아요. 10월 2일이 또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올해는 연휴가 정말 길어지잖아요. 일주일이죠. 와, 예, 예. 교수님은 추석 어떻게 보내실 계획이세요? 전 집에서 놀아야죠. 네. 아드님은 이제 같이요? 애들하고 네. 이제 저희 어머님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와서 같이 네. 이제 놀아야죠. 이 가족끼리 뭐딴 거 할 일주일 일이 내내. 없어요, 저는. 네. 아, 그래요? 백수가 뭐 놀아야죠. 뭐. 집에서만 노실 거예요? 그럼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예. 추석 연휴에 우리 찐님들은 뭘 하실 예정이신가요? 공부하고 일해야 하는 분들도 분명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3601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노래 두 곡 골라봤습니다. 오. 네. 그래서 우리 그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최진 씨가 부른 어머님. 네. 그다음에 조용필 씨가 부른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네. 이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네, 1712님께서 학부모나 학생분이 입시에 불안하셔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배려예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입시 끝나면 또 자주 찾아뵙겠죠. 그럼요. 네. 360 하나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석날 샘물님께서는 집에 있으시다고 하셨고요. 집이 최고죠. 아지랑이꽃님께서는요. 추석 연휴 때 엄마랑 여행을 갈까 싶어요. 이번에는 어디 갈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어디가 좋은지도 추천해 주세요 했는데 가을 바다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가을 바다도 좋고 가을은 산도 좋죠. 네. 맞습니다. 단풍도 이제 좀 이렇게 덥지도 않고 그럼요.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산은 생각지도 못했네. 그리고 샘물님께서 아무튼 트로트 채널을 모르고 있다가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됐다고 너무 반갑습니다. 오보쟁이님께서는요. 추석 연휴 때는 저도 서울로 여행 갈까 싶어요. 어디로 갈지 생각해 봐야겠어요. 인사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복궁이나 6725님께서 두 노래가 오늘따라 왠지 슬프게 들리네요. 노래 잘 들었습니다 해주셨고요. 360 하나님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요.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클.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두 번째는요. 5302님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너무 속상해요. 주말에 딸이랑 쇼핑 가서 딸은 청바지를, 저는 마음에 쏙 드는 흰색 티셔츠를 하나 샀어요. 빨아서 입으려고 꺼내놨는데요. 평소에는 빨래 바구니에 옷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본 척도 안 하던 양반이 왜 어제 따라 세탁기를 돌렸는지 퇴근하고 와보니까 건조대에 빨래가 널려 있더라고요. 제가 새로 산 흰색 티셔츠는 퍼런 물이 든 채로요. 새로 산 청바지와 흰 티셔츠를 같이 세탁기에 넣고 돌렸나 봐요. 너무 속상한데 뭐라고 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데 참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노래 한 곡 들려주시면 좀 더 잘 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째요. 그게 네. 일을 안 하다가 하면은 꼭 실수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너무 행복하신 고민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남편분이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네. 저는 남자니까 남자 마음을 잘 알거든요. 네. 그 쌓여 있는 거 보고
본인의 그 와이프가 와서 힘들 거 생각해서 미리 하신 거예요. 조금이라도 일을 덜어주려고.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생각하면 화가 나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 화가 나면 이상한 거예요. 정말 네. 그 마음은 그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신 거란 말이야. 네. 그렇지 않고 왜 하겠어요, 그거를.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티 한 장 더 사세요, 그냥. 네. 티 한 장 더 사시고 제가 봤을 때 청바지는 별 문제 없을 거예요. 어차피 맞아요. 뭐 퍼럼물이니까 네. 그거는 뭐 별 문제는 없을 거고 티만 아마 이제 그 신티니까 퍼럼물이 들으셨을 텐데 티 하나 더 사세요. 그리고 그 남편분의 그 사랑을 더 크게 받으시면 돼요. 오히려 두드려 주시면 그럼요. 그게 또 더 빨래를 하시지 않을까. 아니 그 빨래를 더 하고 안 하고의 네. 문제가 아니라 네. 그 마음이 얼마나 이뻐요. 맞습니다. 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장난식으로 이렇게 내면서 그냥 당신 때문에 망가졌으니까 티 하나 사달라고. 그러면서 원 플러스 원으로 더 좋죠. 두 벌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는 그 사랑의 보답으로 꼭 한번 안아주시든지 그것이 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허허 웃으면서 교수님께서도 집안일 많이 도와주시나요? 저는 이제 집안에 이렇게 밤에 보면 어떤 때 이제 밤에 손님들이 많이 왔다가 그러면 설거지가 많이 쌓여 있을 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해요. 제가. 아니 그것도 다 나중에 아침에 저 사람이 일어나서 힘들겠구나 생각하니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봐주시면 그래도 그 마음은 이쁘잖아요. 맞습니다. 예. 참 훈훈해지는 뭔가 안타깝지만 조금 그럼요. 훈훈해지는 사연인 저는 것 오히려 같은데. 행복하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아직까지 네.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가사일 때문에 부부 사이에 혹은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지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사연분과 남편분 이야기 듣고 순간 웃으셨다고. 다들 이렇게 좀 네. 웃음이 나는 사연인가 봐요. 그럼요. 교수님 그럼 5302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남편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하수영 씨 노래를 골랐고요. 네. 그다음에 두 분이 1절과 2절을 나눠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 네. 제가 만들었던 노래인데 예전에 이정희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예요. 어젯밤의 일기라고. 네. 그래서 두 곡 골랐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1712님께서 우리 신랑은 제가 힘들까봐 설거지를 하면서 쾅쾅 그릇 소리를 내면서 해요. 그러면 저는 쉬면서 쾅쾅 소리 들으면서 여보 감사 합니다 해요. 네. 설거지 끝나면 그리고 윙크를 해줘요. 와. 얼마나 이뻐요. 서로 네. 그 쾅쾅 하는 거는 네. 티내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다. 이거 티내는 거죠. 네. 맞아요. 7769님께서도요. 전 어떤 남자가 집안일을 잘하는지 분석 좀 하고 싶어요. 우리 남편은 집안일 잼뱅이라서요. 어쨌든 사연자 남편분도 거의 안 하다 한 거니까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너무 서운해 마시고 가르치셔요. 남자는 늘 알려줘야겠더라고요. 맞나요? 네, 알려줘야 맞아요.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예전에는 잘 안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네. 네.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오히려 나이가 연세가 드시니까 더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니까 더 이렇게 하게 되는 그 것 가르쳐 주어서 하는 것도 있고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힘들 것 같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예.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문자 네. 제가 다 뿌듯해집니다. 이정희 가수님께서는 왜 방송에서 볼 수가 없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죠. 네. 너무 옛날 가수분들은 조금 네, 활동을 요즘 안 활동을 하시니까. 많이 못 하니까요. 네네네. 네. 7033님께서 감사히 청취했다고 안녕히 귀가하시라고 또 인사 보내주셨고요. 오보쟁이님께서도 오동식 교수님 수고하셨다고 다음 주 9월에 뵙겠습니다. 네.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
음악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뭐 어때? 항상 전 좋죠. 항상 네. 밝은 기운 제가 수요일마다 받아갑니다. 너무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끝곡 유익종의 예, 이 그저 노래도 바라볼 수만 있어도. 이 노래도 제가 그래서 이 두 분께 네. 아. 우리 사연 보내주신 두 분께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한 곡을 더 선곡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첫째 분도 마찬가지, 둘째 분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가족 간의 사랑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모든 것은 그저 바라볼 수만 있는 그것만 해도 어디냐. 행복하다.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네. 그래서 유익정 씨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려고 일부러 선곡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뜻깊은 네. 마음 여러분들 잘 감상하시고요. 찐이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스윗송 스윗나잇.